예, 오늘 저희 3조가 공감과 반영인데 제가 공감에 관한 걸 하고 또 문 목사님이 문 선생님이 반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이렇게 좀 듣고 또 알아야 할 부분이 공감이고 반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공감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감이 뭘까요? 공감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같은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에,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상대방의 감정과 같은 수준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이해라는 말이 공감과 많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이게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적 관계에서의 공감은 공감은 상담 관계에서 기초라는 거죠. 아주 그만큼 상담을 할 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공감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아, 내가 이해를 받고 있구나. 내가 상담자로부터 이해를 받고 있다 할 때 신뢰를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상담이 촉진되고 관계가 잘 형성돼서 상담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공감 표현 구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비코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험이나 사고 이럴 때 이제 비코스를 쓴다는 거죠. 뭐뭐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공감할 때 쓴 단어가 그냥 뭐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느낀다라고 하는 거. You feel 이렇게 해서 내담자가 표현하는 정확한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거죠. 아, 그럴 때 이제 뭐뭐 하는 것 같네요. 뭐뭐 느낌이 듭니다라고 이렇게 공감할 때 쓰는 기본적인 표현 구조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감을 할 때, 공감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은 잘하는 것일까? 그럴 때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을 할 때 짧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예, 핵심 감정을 간결하게 반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가 길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중에서 핵심 감정을 잘 파악해서 또 공감을 할 때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반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짧고 명확한 공감이 상담을 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본인도 길게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효과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 표현할 때에 다양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 반복은 이제 내담자가 들을 때 기계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러니까 이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주로 공감할 때 쓰는 단어가 뭔가 볼 때 가장 많이 쓰면서 반복적인 게 물론 뭐 약간의 뭡니까 어감이나 억양은 다를 수 있지만 뭐 그렇군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 들지만은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게 좋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요. 내담자가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의미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겠어요.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겠어요. 흙탕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었겠어요. 할 때 의미는 똑같지만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때 내담자가 훨씬 더 공감받는 공감을 해주는 그런 자기를 이해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감 표현 방법에 상담자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 자신의 자연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배우기 때문에 상담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감 표현을 자기가 익숙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사용했을 때는 그게 이 내담자에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깊이에 맞는 표현을 선택해서 자신의 말로 해야 공감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동일한 의미의 다양한 공감 반응에서 보면은 참 좋았겠네요. 이렇게 내가 정말 그 상대방 내담자에게 표현을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감 표현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신나는 일이네요. 또 이럴 때는 와, 야, 진짜 기쁜 일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단어로 언어로 사용해야 공감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경험, 행동, 감정을 연결해서 공감을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공감을 한다면은 감정을 터치하는 거 아닙니까? 감정. 그러나 진짜 좋은 공감 표현 방법은 감정만이 아니라 원인과 행동까지 반영하는 게 좋고 통합적 공감, 경험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때 상대방이 더욱더 내가 진짜 이해받고 있고 공감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요, 내담자가 이제 화가 났어요. 제 친구 너무 싫어요. 그래서 친구가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내 앞에서는 내가 너무 좋은 친구라고 하더니 사람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럴 때 상담자가 그냥 이렇게 좀 화가 많이 났군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화가 많이 났겠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겠어요? 그냥 감정만 터치하는 거죠. 감정만. 화가 많이 났겠네. 그러나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욕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 이렇게 보면 이제 경험, 행동 이런 것이 원인과 행동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내담자가 자기도 그냥 화가 났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 친구의 이중적인 모습, 이게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화가 나요 할 때 공감이 더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감 표현을 할 때 선택적 경청이란 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잘못하면은 경청을 할 때 뭐 필요한 말만 듣고 나머지는 듣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걸 다 잘 경청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제 100%다 이게 경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이야기를 다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모든 말이 아닌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이제 잘 듣는 거 그게 바로 선택적 경청이란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감정과 주제를 반영해서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길게 나왔지만요. 내담자가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빠한테 길게 말 안 해요. 너무 싫거든요. 아빠랑 얼굴 보기도 싫어요. 그래도 엄마에게는 아빠보다 인사도 하고 조금은 이야기했는데 엄마는 서운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그만했으면 해요. 저는 엄마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동생도 집에서 이야기 안 하는데 걔는 자기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 않아요. 걔는 이기적이고요. 근데 엄마는 왜 나에게만 뭐라고 하는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길게. 그러면 지금 이 내담자가 뭘 이야기하는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상담자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거죠. 엄마에게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는군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정확한 공감의 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그 상대방이 내담자가 내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해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맞아요라고 반응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상담자가 나를 정말 잘 알고 있고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제대로 공감해 준다고 하면은 이제 방어가 감소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서 맞춰주곤 했는데 나중에는 친구 원하는 대로만 하니 많이 속상했겠어요. 이렇게 지금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잘 요약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고 했을 때 딱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맞아요. 맞아요. 이 말은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너무 친구에게 항상 맞춰주기만 한 게 잘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 표현하는 게 우리가 뭐 당연히 상담을 할 때 공감을 표현하는데 이 6가지를 잘 알고 하게 되면은 훨씬 내담자가 공감을 잘 받고 또 상담도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공감 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보면서 제가 뭐 이런 어떤 상담을 가지고 직접 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뭐 내담자에게 잘못한 것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감 시 주의하는 게 무반응 피하기입니다. 무반응. 무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건 주의사항이니까 무반응을 피해야 되겠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담자가 내담자 이야기에 빠져듣다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바로 무반응이잖아. 아주 뭐 절망적인 그리고 상담자가 들을 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깊은 내담자의 절망과 어떤 포기나 체념 상태 그런 상태일 때 듣긴 들었는데 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랬군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한 반응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상대방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공감해 주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질문 남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성 친구랑 싸움이 엄청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 상담자가 한 가지 질문하는 게 아니라 4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성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 싸운 건가요? 화가 나지는 않았나요? 언제부터 그런 건가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계속 뭐, 뭐냐, 싸붙이듯이 막 이렇게 할 때 내담자가 한 가지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대답할지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더라도 한 가지만 하거나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시 중요한 편들며 비난하지. 이게 공감을 하다 보면 편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대방 내담자의 말에 예를 들면은 부모님이 저에게 엄청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내담자 편을 들어주잖아요. 부모님이 정말 너무하셨네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지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내가 편을 들어주니까 내담자가 좋아할 것 같지만 여러분 내담자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대방이 부모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나 아내 양적인 2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기분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 상담자가 내 남편한테 그런 뭐 안 좋은 말을 나만 하면 될 것 같다가 왜 자기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거 하면서 이번에 하면서 제가 전에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상대 내담자의 편을 들어준 게 그게 결코 그때는 되게 반응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상투적 위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때 상투적인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상투적인 죄송합니다. 어휘를 사용하여 위로하며 공감을 표현하면 내담자는 존중받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여기 볼까요?
지금 이성 친구랑 앞으로도 계속 만날지 헤어질지 고민 중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성 친구하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뭐 헤어질지 말아야 할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는 위로한답시고 고민이군요. 하지만 모두 경험하는 문제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보편적인 거로 생각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해결될 거예요. 나름대로 위로를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내담자는 이 문제로 보통 이런 문제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성 친구를 사귈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 상담자가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해결될 거예요. 뭐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공감 시 주의할 것은 동정을 표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감할 때 공감을 하는데 동정을 표현할 때라는 거죠. 여러분 동정은 공감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내담자를 측은하게 불쌍하게 여기거나 연민을 나타내는 것이 동정이거든요. 예, 어려운 말로 측은이지만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이게 상담할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상당히 뭐 누구나 봐도 동정이 가는 말이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없는 빈자리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항상 그 자리가 그리웠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했어요. 참 이 내담자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저라도 아마 눈물을 흘리거나 정말 이게 동정 어린 그런 눈빛이나 마음을 가지고 되었을 것 같아요. 이래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가 없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지요. 이렇게 보통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공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 마지막 공감 시 주의할 사항이 이해한 척하지 않게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척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제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지금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막 이해한 척, 아는 척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상대방이 계속 내담자가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야기가 되니까 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또는 아는 척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이해되지 않거나 파악되지 않았으면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좀 이런 말 하면 내담자가 불쾌할 수 있잖아요. 내 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못 듣고 있네? 이럴 수 있지만 그러면 그게 아니고 다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냥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안 듣고 있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또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렇잖아요. 막 빨리빨리 감정이 막 업돼가지고 빨리빨리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또는 작은 소리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 척보다는 솔직하게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이럴 때, 예, 이 사람이 안 듣는 게 아니고 잘 듣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에 대한 공감이 뭔지, 그 다음에 공감이 어떤 건지, 공감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공감인지, 그리고 공감할 때 주의할 사항 이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보면은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유명한 ABCD 아시죠? ABCD. 우리 인생에는 ABCD가 있다. A는 맞아. 가장 중요한 건 B가 벌스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이고 D는 데스 죽음이고 그다음 태어, 태어나고 죽는 과정 속에 선택 초이스가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attitude라는 말 있잖아요.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라고 하는데 공감을 할 때도 태도가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공감을 할 때 상담 전 과정에 스며드는 공감을 할 때 그 상담 내담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상담도 제대로 하게 돼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말 내담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